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53번을 이어서 오늘은 54번 기맥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54번에 있는 귀맥계를, 내택 귀맥계를 보면은요, 위에는 진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택계가 있죠. 그래서 주역계를 이름 지을 때는 두 개의 자연에다가 두 개의 자연이 만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가장 적절한 걸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진계는 자연이 우레가 되고 택계는 연못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내택 그대로 적어준 겁니다. 그런데 진계와 택계의 특징을 보면은요, 택계는 기쁨이 있고 진계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시집 가는 것이 소녀가 됩니다. 그래서 시집 간다는 의미로 시집갈 기자와 소녀 몇 자를 써서 기쁨으로 시집 가는 소녀다. 그래서 내택 기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택 기매의 뜻은 무엇인가 보면은 소녀라는 것은요, 막내딸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네 개를 갖고 학계 또는 네 개라고 그래야 돼. 네 개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개에 보면은 가정으로 볼 때 음이 하나 있으니까 소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몇 개를 보면은 양이 하나 있으니까 뭐예요? 장남이 됩니다. 장남. 하나는 막내딸이 소녀가 되고 하나는 장남이 돼요. 그런데 아래의 것은 가정에서 8개를 가정에 배정시킨 소녀로서 설명을 했고, 위에 있는 것은 특징을 움직인다 그런 뜻을 가지고 기매를 이름 지은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시집가는 소녀가 기맥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자세히 보면은요, 소녀가 막내딸이 기쁨으로서 쓰는 몸으로서 기쁨으로서 움직여서 시집가는 것이다. 가짜가 여자에다가 집가짜니까 시집갈 가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진계의 자연과 특징을 보면은요, 진계의 자연은 천둥이 되고 천둥은 진동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천둥이 지속적으로 계속 치면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천둥이 끝없이 계속 칠 때 무서워서 길거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요, 무섭잖아요. 무서우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머,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으로 돌아온다. 우리의 본성을 되찾게 된다. 그래서 복성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택계를 보면은 자연은 연못이 됩니다. 위에 땅이 탁 있는데 위에 물이 찰랑찰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보고 연못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연못이 되고 연못의 물은 만물을 적셔주는 거예요. 그죠? 밑에 뿌리를 통해서 나무로 올라가고 옆에 주위의 동물들이 또 먹고 살고 내려가면서 만물을 적셔주잖아요. 그래서 윤택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택하니까 모든 것이 마른 것이 적셔주니까 윤택하니까 뭔 뜻이 있어요? 기쁘다, 기쁠 열자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목이 말라서 갈증이 심하게 날 때 물 한 모금 먹으면 다 해소되면서 기쁘듯이 연못은 주위의 만물을 기쁘게 해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으로 봤을 때는요, 처가 아닌 첩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절로 우리는 싹이 났을 때, 자연적으로 보면은 싹이 났을 때 아래에 있는 떡잎보다 위에 있는 새싹이 이쁘듯이 부인을 맞아들였을 때 처음 맞은 부인보다 첩이 더 예쁘기 때문에 첩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족으로 봤을 때는
하나, 둘, 세 번째 음이 있으니까 막내딸이라고 합니다. 막내딸을 다른 말로 소녀가 됩니다. 그래서 김액계는 시집가는 소녀다. 내와 택이 만난 것은 시집가는 소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택 김애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개사를 한번 볼까요? 자, 귀매는 정하면 흉하니 무유리하니라. 귀매께는 나아가면 흉하니 이런 것이 없다. 시집을 가는데 왜 나아가면 흉하다 했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귀매라는 것은 시집가는 소녀를 말합니다. 시집가는 소녀, 매자가 소녀 매자가 됩니다. 두 번째, 가면 흉하다. 시집을 가면 소녀가 시집을 가면 흉하다. 왜 흉한지를 보면은 바르지 않음으로 가기 때문이다. 시집을 가는데 정도를 지키고 절차를 밟아서 그 절차에 맞게 시집을 가야 되는데 기쁨으로 뛰어갑니다. 기뻐서 같이 가서 식도 안 올리고 같이 사는 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지 않음으로써 가기 때문에 가면은 흉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이런 것이 없다. 소녀가 기쁨으로 시집을 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정도에 맞게 절차를 밟아서 절차에 어긋나지 않게 나아가는 것이 결혼인데, 그래서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뛰어가서 결혼을 해버리니까 절차를 없이 예에 맞지 않게 하기 때문에 나아가면 흉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흉한 것이 아니라 효마다 다름이 있습니다. 중정의 도가 있으면은 괜찮고 중정의 도가 있지 않고 그냥 나가서 결혼하면 흉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단사를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기매는 정하면 흉하니 무유리하니라. 기매께는 나아가면 흉하니 이로운 것이 없다. 도리에 맞지 않게 나아가면 이롭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단할 기매는 천지지 대의하니 천지불교의 만물이 불응하나니 귀매는 인지종시하라. 단에 말하였다. 단은 공자가 괴사를 풀이한 글입니다. 기매께는 천지의 큰 뜻이니 하늘과 땅의 큰 뜻이니 하늘과 땅이 사귀지 않으면 하늘의 기운은 내려오고 땅의 기운은 올라가서 사귀지 않으면 만물이 일어나지 않으니 기매께는 인류의 시작과 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기매께가 인류의 종시라는 것은 인류는 낳고 낳는 작용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종시라고 했나 하면은 요거는 여자는 처녀의 종이 이제 결혼하기 이전에를 처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녀의 끝이 생육하는 시작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단할 기매는 천지지 대의하니 천지불교의 만물이 불응하나니 기매는 인지종시하라. 단에 말하였다. 기매께는 천지의 큰 뜻이니 하늘과 땅의 큰 뜻이니 하늘의 기운은 내려오고 땅의 기운은 올라가서 서로 교감하여서 만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과 땅이 사귀지 않으면 만물이 일어나지 않나니 서로 자연이 천지와 땅의 기운이 교류하고 남녀가 배피를 얻어가지고 자연을 계속 이어나가는 생육작용을 이어나가는 데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매께는 인지종시하라. 인지종시라는 것은 결혼하기 이전에 여자, 처녀가 처녀의 종이 되지만 생육하는 자식을 낳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인지종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단이 길어서 두 장으로 끊어봤습니다. 동이 열이동하야 소기매야니 정흉은 위부당야요
계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유리는 유성강야 일세라. 열이동하여 시집을 가는데 절차에 맞게 나아가지 않고 기쁨으로 움직여 시집 가는 소녀이니. 자, 요거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특징이. 요거는 동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사람으로 보면 소녀, 막내딸. 음이 하나, 둘, 세 번째 있으니까 소녀가 되는 거예요. 소녀. 막내딸. 절차를 밟지 않고 막내딸이 기쁨으로 움직여 시집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움직여 시집가는 자가 소녀이니 나아가면은 흉함은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요. 김액계는 계사에서 흉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유리는 이로운 바가 없다는 것은 유가 강을 탔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기쁨으로 동한다는 것은 상하계의 덕으로서 말한 겁니다. 상하계의 덕. 자, 상계의 덕은 움직임이 되고 하계의 덕은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서 움직인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 있는 유성강야라. 이런 바가 없다는 것은 유가 강을 탔기 때문이다. 자, 유가 강을 탔다는 것은 이효와 오효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효도 양위에 있고 오효도 양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효와 오효를 가지고 말한 것인데 음으로서 양의 위에 있음을 말합니다. 여기 음으로서 두 개가 음으로서 양의 위에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열이 동하야 속이 매야니 정흉은 위부당야요. 무유리는 유성강야 일세라. 기쁨으로 움직여 시집가는 자가 소녀이니 그것은 상하계의 특징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기쁨으로 움직여 시집가는 여자가 소녀이니 나아가면 흉하면 우리 결혼이라는 것은 일륜지 대사라. 평생 살 사람과 혼인을 하는 건데 기쁨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절도에 맞게 나아가서 예식을 해야 되는데 기쁨으로 쭈루룩 뛰어가서 결혼을 한 겁니다. 사실은 기쁨으로 쫓아가면은 처가 되지 않고 첩이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같이 사는 걸 갖다가 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나아가면 흉함은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고 삼효, 오효가 양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로운 바가 없다는 것은 시집을 가도 아무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양으로서 음의 위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천지자연의 이치는 양은 뭐예요? 항상 양은 자연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음은 어떻습니까? 음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다가 뭐를 할 때 음양이 서로 교합할 때 남녀가 서로 교합할 때는 양은 내려오고 음은 올라가서 합하여서 교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두 음이 양 위에 있기 때문에 자리가 맞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상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활 택상률의 기매니 군자이하야 영종지폐 하나니라. 여기서 영종지폐가 대단히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토를 갖다가 붙이면은 좀 뜻이 달라지는데 저는 네 자를 붙여서 한번 보았습니다. 해석을 보면 상에 말하였다. 이 상은 여상 여섯 호의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대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상이 6개 전체로 하나로 보니까 크다 그래서 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전도 역시 공자가 쓴 겁니다.
상에 말하였다. 못 위에 우레가 있는 것이 김에 깨이니. 자, 여기는 뭐예요? 못이고 여기는 위에는 우레예요. 못 위에 우레가 있는 것이 김에 깨이니. 군자가 이 이치를 본받아서 위에는 우레가 있고 아래에는 못이 있는 그런 이치를 본받아서 마땅하지 않음을, 지금 마땅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결혼을 하는 걸 예를 들었더니 절차 없이 뭐를 했어요? 절차 없이 기쁨으로 나아가서 결혼을 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5효와 3효가 양위에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마땅하지 않음을 오래 하고 끝까지 하면은, 어떤 일이 마땅하지 않는데 오랫동안 하고 끝까지 한다는 것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끝까지 잘못 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말에 털끝만한 착오가 천리나 어긋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하지 않음을 오래 하고 끝까지 하면은 폐단이 생김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택상유래라는 것은 기쁨으로 동하여서 의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군자가 이 이치를 본받는다는 겁니다. 택상유래는 상하계의, 자, 택상유래라는 건 못 위에 우레가 있는 것은 상하계의 위치를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상하계의 위치를 보니까 어때요? 그 뜻은 기쁨으로 동하여서 의리의 어긋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상하계의 위치를 보니 기쁨으로 동하여 움직여 가서 의리의 어긋남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군자가 이 이치를 본받는다는 것은, 여기 있는 어긋난 이치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 바르지 않음으로 합한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바르지 않음으로 합해가지고 혼인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 바르지 않은 것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폐단이 생기겠다, 그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가 그런 이치를 본받아가지고 고쳐나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폐단이 뭐예요? 영종집회, 끝까지 그 이치에 맞지 않음으로 합하여 나가면은, 끝까지 그 맞지 않음을 고수해 나가면은 뭐예요? 폐단이 생기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 폐단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말한다. 혼인을 한다는 것은 생육자궁이 계속 이어나가는 것인데, 처음에 혼인을 할 때 도리에 맞지 않게 하면은 반드시 폐단이 생겨서 그 가정을 끝까지 이끌어 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상활 택상유래 귀매니 군자이하야 영종집회 하나니라. 상에 말하였다. 못 위에 우레가 있는 것이 김에 깨이니, 못 위에 우레가 있다는 것은 상하계의 자리로서 말한 것이 되는데, 그 자리를 보니까 소녀가 기쁨으로 움직여서 시집을 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가 이 이치를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르지 않음으로 합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영종집회 하나니라. 바르지 않은 합함을, 결혼을 오랫동안 하고 끝까지 하면은 반드시 가정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폐단이 생김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혼인에 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김에깨는 시집을 가는 소녀라는 뜻인데, 그 소녀가 시집을 가는데 절차를 밟지 않고 도리에 어긋나게 시집 가면은 끝까지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54번에 대해서 초요부터 상요까지 어떻게 절차를 지켜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